셀프 좀 하지 마세요. 셀프 블랙은 무조건 얼룩집니다. 그 다음에 손상도 진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깔살롱 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깔살롱 태랑 실장입니다. 저번 한 1년 넘었나요? 셀프 블랙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쇼츠 댓글 반응이 워낙 뜨거웠어서 그거를 관해서 이제 왜 셀프 블랙을 추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설득이 안 된다. 집에서 하면 편하고 싸니까 미용실에 안 와서 그런 거냐. 뭐 블랙 염색을 얼룩지게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식의 댓글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셀프를 예전에 한 적이 많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냥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셀프 블랙을 해서 다시 여기 미용실에 오게 되면 얼룩지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흔히 말하는 뭔가 기화현상 얘기도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셀프 블랙이라서 미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고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객님들의 말도 이해는 되고 디자이너들의 마음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그때는 본인도 그럼 나랑 똑같은 생각이?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객님들이 이제 오셨을 때 블랙을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시술을 상담하고 딱 시술 들어가면 고객님들이 이제 어떤 약을 자기가 얼마나 썼는지를 다 몰라 하세요. 너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기화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블랙조차도 미용실에서 컬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뭔가 나중에 계획까지 세우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셀프의 가장 큰 특징이 물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잘 빠지면 괜찮은데 이제 시잼이 얘기한 것처럼 얼룩도 너무 많이 나고 유독 안 빠지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조차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냥 셀프 블랙 하지 말고 매장 와서 좀 상담을 받아라. 요즘 이제 톤업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페이크 블랙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뭔가 좀 순조롭게 잔류가 되지 않는 연모제를 추천을 하긴 하죠. 근데 그것까지 고객님들이 사실은 모른단 말이죠. 물론 이제 블랙만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상관없죠. 근데 대부분 셀프 블랙하고 또 결국 빼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케이스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셀프 블랙을 추천을 하진 않았죠. 그러면 셀프로 블랙 염색을 하고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래도 특화된 샵이라 많은 것 같은데 뭐 실장님도 많지 않아요? 거의 셀프인 것 같아요. 네. 블랙 했다? 그냥 거의 셀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얼룩진 머리, 뭐 녹은 머리, 끊긴 머리, 그 다음에 셀프 염색, 셀프 블랙 진짜 많고 컬러 특화된 샵이라 아무래도 셀프 블랙 많은 것 같아요. 실제뿐만 아니라 매장 자체 디자이너 선생님들 모두 다 아무래도 셀프 블랙 케이스가 너무 많죠. 그때 컨텐츠 자체에서도 뭐 댓글에서 셀프 블랙을 하는데 얼룩이 어떻게 지냐, 셀프 블랙을 할 때는 당연히 얼룩이 질 수 없죠. 잘. 왜냐면 블랙인데. 근데 이제 저희 기준에서는 그거를 하고 다시 여기서 톤업을 해야 될 때 얼룩이 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얘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는 하는데 셀프 블랙을 하면서 얼룩이 진다기보다 톤업을 하고 싶을 때 결국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야 될 때 이제 얼룩이 진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셀프 블랙 염색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컬러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탈색 안 한다고 하면. 탈색 안 한다고 하면 거의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통 블랙을 하고 원하실 때는 엄청 높은 밝은 그런 머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탈색 안 한다고 하면 너무 아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을 결국은 막 이렇게 여자들 기준이죠. 뭐 2년, 3년 됐다 해도 여기 밑에 구간은 블랙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은 컬러가 당연히 나올 수는 있죠. 아무것도 안 한 머리니까. 근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 염색약으로 깰 수는 없고 산화제를 올린다 해도 이건 깨지지 않고 블랙 그 잔류 색소들이.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상담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죠. 탈색 없이 깰 수 있는 거는 한계점은 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좀 그런 케이스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왜냐면 저희도 이게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 셀프 블랙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블랙을 계속 할 거라면 저도 상관이 없다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다시 염색을 하고 싶고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톤업을 해야 될 때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룩도 너무 많이 지고 시간적인 비용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진 않고 그래서 고객님들도 그 부분을 알고 셀프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랙 말고도 셀프 염색을 다 비추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나는 유독 비추하는 게 셀프 블랙, 그 다음에 셀프 탈색. 예, 셀프 블랙, 셀프 탈색이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냥 톤업 브라운들 밝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뭐 하고 오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변수가 조금씩은 존재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셀프 탈색이랑 셀프 블랙처럼 변수가 크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면은 저도 염색을 만약에 집에서 원한다 그러면 하라 그래요. 근데 유독 두 개를 비추하는 거죠. 저도 셀프 블랙이나 뭐 셀프 탈색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추천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 블랙을 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검정색이니까 얼룩이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결국에 뭔가 컬러 체인지를 할 때는 그 블랙을 다시 밝게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너무 얼룩이 뒤죽박죽 많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술이 끝나고 나서 딱 머리를 봤을 때 완전히 깨끗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막 여기는 잘 나왔는데 여기가 안 나오고 또 뭐 여긴 안 나오고 여기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셀프 블랙은 추천드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셀프 탈색도 보면 너무 이제 빠지는 정도가 다 다르게 이제 해오시니까 그런 것도 시술 딱 끝나고 결과 봤을 때는 영향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셀프 블랙만 하시는 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셀프 블랙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빼야 될 때는 미용실을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셀프 탈색도 할 줄 아시면 하셔도 된다. 저는. 댓글 중에서 이용사가 남긴 댓글 보셨어요? 이용인이 남겼던 거. 그 내가 좀 공감해준 그 댓글 아니에요? 난 그분 너무 고맙던데. 나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해줘서. 근데 그거 말고 최근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뭐예요? 뭔데? 그러니까 셀프라면 겉으로는 잘 돼 보이는데 염색이 골고루 바르기가 힘들어 염색이 더 많이 발린 곳과 덜 발린 곳의 차이가 다음 염색 때 나타납니다. 탈색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이 발렸던 곳은 색이 잘 안 빠져 얼룩덜룩 빠지죠. 그래서 검정머리 셀프로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음에 다른 색상으로 체인지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미용실 가서 탈색으로 겁나 빼야 합니다. 오, 우리가 말했던 함축적인 걸 다 넣어놓네. 미용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딱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셀프를 해도 되고 그냥 망해서 와도 돼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다 거절을 당하니까 전 됩니다 이러니까 진짜 막 이미 녹아있거나 끊어진 머리가 아닌 이상은 저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자신은 있어서 저는 이제 좋아해요. 그다음 그 고객님들의 표정이 있어요. 그 점점점 할 때마다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 눈빛이라 해야 되나? 전 그럴 때 되게 좋더라고요. 딴 데 갔는데 다 안 된다 해서 마지막 찾아보고 왔다. 그럴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부터 너무 건강한 머리들이 오는 거는 진짜 10%도 안 되고 다 망해서 왔거나 미용실에서 거절당하다 마지막에 찾아서 왔다. 그래서 결국은 종착지가 여기다 해서 이제 여기에서 안 되면 나 이제 안 한다. 그런 케이스들이 저는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이 컨텐츠 자체가 의도는 정확히 고객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 쇼츠 때 댓글이 이렇게 막 그다음에 미용사들이 뭐 돈 못 벌어서 그렇지 않냐 막 이런 댓글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알고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늘 실장님이랑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게 좀 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던 거를 확실하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 깔살로 우기였습니다. 깔살롱 태랑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